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19와 모빌리티 보고서 몇 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하고 포드 그리고 오토모티브 일렉트로닉스에서 이제 프로스트 앤 설리번 자료를 좀 올린 게 하나 있거든요. 그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가 4월에 이제 코로나19 시대의 이제 트렌드 변화에 대한 보고서를 냈고요. 이제 사내한인데 관련해서 기사들이 몇 개 나왔는데 시사점들을 좀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는데 공유가 감소하고 이제 소유가 증가한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보면은 공유 플랫폼이 좀 쇠퇴하고 공유형 모빌리티 시장이 좀 재편될 거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승차 공유나 차량 공유 대신에 차량 리스라든가 구독 서비스가 강화될 거다 이런 예상을 좀 했습니다. 더불어 이제 어떤 소유가 증가하면서 이제 봐야 되는 부분들은 판매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소비자의 금융 패키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게 좀 있었고요. 배송에 있어서는 역시 그 비대면 배송 서비스 수요가 상승할 거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송 서비스를 위한 상용차를 좀 개발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요. 다음에 이제 클린 모빌리티 얘기가 있었습니다. 역시 그 헬스케어나 위생 관련 선호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구매 단계에서 비대면 구매를 위해서 디지털화하는 부분들,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을 활용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기아 자동차에서 어떤 생산 관련 AR, VR 이미지를 하나 가져온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그 벤텍스하고 마카롱 택시가 협력한 택시에서 항바이러스, 항균, 탈취 부착물을 만든 걸 하나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프터 서비스 말고 차량 자체에서 어떤 오염 방지라든가 항바이러스를 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 지금 뭐 에어컨 필터라든가 지금 나와 있는 어떤 부착물이라든가 아니면 뭐 오염 방지 코팅이라든가 이런 게 좀 활성화될 거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결국 어떤 그 생산이 재편이 될 텐데 중국산 부품에 좀 높은 의존도가 있는 건 좀 대안으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등으로 이제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포드에도 이제 재미난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직접 위생용품을 좀 생산하기도 했고요. 포드가 이제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강조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온라인 주문을 강화할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중국 판매량이 3분의 1 이상이 이제 온라인 판매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제 포드 바이올라인을 지금 하나 좀 가져왔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이제 위생적으로 배달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고, 포드는 이제 제로 터치라는 표현을 좀 썼거든요.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자율주행이 늦어질 거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전체 자동차사 전반적으로 자율주행이 늦어지는데 포드가 2022년까지 연기하겠다 이렇게 좀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포드가 이제 강조한 부분들은 결국 제로 터치라고 하는 부분들, 자율주행이라든가 배송이라든가 마이크로 모빌리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 자료는 이제 우리나라 잡지사인 오토모티브 일렉트로닉스에 이제 올라온 글인데요. 이제 7월에 지면에 나간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 자동차 산업의 디지털 변속을 주제로 프로스트 앤 설리번의 이제 보고서 내용을 좀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시사점이 좀 있는데요. 먼저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좀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사들이 이제 가정하고 있는 게 국내 대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이 회복 중이다라고 하는 시나리오 하나랑 이게 더 갈 때에 대한 시나리오 하나하고 두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고요.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 이제 밑에 나와 있는 부분, 시비어 팬데믹 시나리오가 뭐 심각한 팬데믹 시나리오라고 써놨지만 이게 이제 글로벌 이머전시 시나리오는 조금 나은 거죠. 그 시나리오에서는 2023년에 회복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전체 이제 글로벌 이머전시 시나리오에서는 2024년이나 25년쯤에 회복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조금 나은 부분들, 그러니까 회복을 예상하는 부분으로 보면 6월 중순까지 이제 부분 생산이 이제 재개될 걸로 이제 본다면, 지금 이제 서서히 미국도 그렇고 이제 생산이 재개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제 8월까지 생산이 최대화가 되면 2021년 승용차 생산량은 2019년 대비 21% 감소가 예상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자동차 생산량이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되는 시점이 2019년 생산량을, 그러니까 올해는 도저히 2019년
생산량을 회복 못한다는 얘기고요. 많이 감소했고 2021년이 돼서도 21% 감소할 거다 이런 부분이고요.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제 2023년이나 2024년에서 2025년에 회복될 거다 이런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주요 투자 방향 역시 디지털이 되겠고요. 고성장 디지털 플랫폼, 그 다음에 커넥티드 서비스가 있고요. 역시 헬스나 웰빙 투자가 자동차에서도 중요해질 거다 이런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장 자동화 부분, 스마트 팩토리 부분 상당히 중요해질 거다 이런 부분입니다. 결국 어떤 그 차종이 다양화되는 측면과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전염병에서 조금 더 자유롭기 위해서 자동화되는 측면도 두 가지 측면을 좀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런 그 팬데믹 시나리오에서 회복된 이후에는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가 다시 이제 회복이 될 텐데, 예, 배송 중요성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크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강화되고 있다. 이런 트렌드를 짚고 있고요. 뭐 개인 이동 서비스도 느리긴 하겠지만 이제 회복이 될 거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고서에서 또 한 가지 재미난 부분은 뭐가 있냐면 지금 유럽 시장이 완전히 이제 망가져 있는데 아시아의 전기차 업체들에게 유럽 시장이 좋은 기회가 될 거다. 이런 것도 한번 우리나라 업체들에게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어떤 보고서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자국 내 부품 생산 트렌드가 강화될 거다. 이런 부분이고요. 이번 이제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호무역이 강화되는 측면, 자국 내 생산이 강조되는 측면, 그리고 자국 내 제조업이 강조되는 측면,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온라인 판매가 많이 강조가 됩니다. 온라인 판매, 스마트 팩토리와 디지털 생산, 그리고 클린 모빌리티, 이 정도의 키워드를 우리가 한번 좀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모빌리티 서비스에 있어서는 역시 이제 배송 서비스가 강화되는 측면과 개인 이동 서비스가 회복된다. 이런 측면 한번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측면에서는 자율주행 배송은 빨라지지만 개인의 자율주행 이동은 좀 느려질 것 같다. 이런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관리 서비스, 차량 실내 관리나 차량 고장 진단 기술 개발이 이제 강조되고 있다. 이런 트렌드를 한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